자, 여러분 수업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거 페이지가 틀렸네요. 네. 402페이지고요. 요거는 교환은 수정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랑 3교시 수업 차까지 해서 391페이지까지 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제 거 새 교재로. 자, 그래서 원래는 392페이지에 보시면 삼각 범위액의 계산해서요. 취득가액, 뭐 정액법, 정률법, 내용연수 해가지고 쭉 나와 있거든요. 제가 이 부분은 패스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익이 없어서 실익이 없어서 여러분들은 그냥 바로 402페이지를 일단은 펴 놓으시면 돼요. 자, 왜 그러냐는지 설명은 일단 좀 해드릴게요. T8 보니까 저한테 질문하시는 학생분들 중에 그 1급을 준비하는 학생이 있더라고요. 그죠? 이렇게 1급 또는 전산세무 1급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죠, 여러분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요만큼 패스했잖아요. 그 부분은 의미가 없는 게 뭐냐면, 우리 자동 프로그램 있잖아요. 스마트 A. 자동으로 여기 계산을 해줘요.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뭐 본인이 세무사를 준비한다거나 회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은 공부를 꼼꼼하게 하셔야죠. 그죠? 그런데 TAT 1급에서도 또는 재경관리에서도 여기까지 들어가서 예를 들자면 잠깐 교재 볼까요? 399페이지 399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보고 감가상각비 한도를 한번 계산해 보라고. 왜? 접대비의 한도 계산하는 건 의미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가 직접 수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저랑 좀 했잖아요. 여러 문제 다뤄봤잖아요. 그런데 감가상각비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그래서 뭐 TAT 1급 준비하시는 분들도 요거 계산할 줄 모르셔도 상관은 없어요. 다 자동 계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일단은 패스를 할게요. 굉장히 좀 복잡하고 어려우니까 세무사나 뭐 좀 디테일하게 수업을 진행하시는 분들은 꼼꼼하게 한번 읽어 보시고요. 저는 대신 뭐는 중요하냐면 396페이지에 보시면 내용연수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요거는 말 시험으로 많이 나와요. 내용연수. 그래서 여기 내용연수 잠깐 볼게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내용연수 들어갑니다. 자, 제가요, 만원짜리 어떤 유형자산을 샀어요. 자, 내용연수가 5년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여러분들. 여기 5년. 그러면 나누기 5방을 하면 나는 이 자산을 음료수로 할까요, 여러분들? 자, 만원짜리 음료수가 있어요. 만원짜리 자 음료수가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 어제 그 감사법인 도저히 개강을 언제 기약이 없어져 가지고 어제 막 고민을 하다가 그 유튜브에 올려져 있더라고요. 다행히도 안 그러면 이걸 올릴 수가 없거든요. 저작권 문제도 있고 해서 다행히 올려서 오늘 아마 여러분들 또 몇몇 분들이 출석 체크 안 되신다고 하셔서 문자가 왔어요. 아주 훌륭하신 학생들입니다. 그냥 저는 유일하게 과제를 안 낸 학교가 동서울대학교만 안 냈어요, 지금. 나의 모교니까, 여러분들. 그냥 많잖아, 과제가. 우리 그 쌍둥이 어린이들 보니까 과제가 오박 많아요. 이게 어린이들 과제인지 엄마 과제인지 모를 정도로. 그래서 제가 오늘도, 지금 시간이 2시, 지금 3시거든, 정각 3시인데, 2시까지 어린이들 숙제를 거의 제가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온라인 수업이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이거 확인이 안 되니까 과제만 드립다 내주는 거야. 그럼 막 짜증나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과제를 안 내주려고 했는데 저만 또 과제를 안 내주면 나중에 좀 평가할 때 여러분들 이게 또 문제가 된대요, 학교에서. 그래서 이렇게 오늘 감사법인 영화 보고 그죠? 아주 또 오늘 같은 날 비 오고 있습니다. 저는 5월 15일 강의를 찍고 있네요.
그죠, 여러분들? 왠지 좀 BJ 된 느낌이 좀 약간 들어요. 아무튼 음료수. 그래서 지금 음료수를 하나 따라 넣고 저도 강의를 찍고 있습니다. 자, 자, 이 내용 연수를 뭐라고 이해하시면 되냐면 여러분들 그 컵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컵. 여러분 컵이 지금 5개 있어. 그럼 한 잔 따를 때마다 저 음료수 5명이 앉아 있는 거야. 더치페이 생각해봐. 그럼 우리 나누기 몇 방 하면 돼요? 5방 하면 되죠. 컵이 5개 있으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 내용 연수가 분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여러분. 봐봐. 저는요, 요런 컵에다가 이 음료수를 먹는 게 아니라 이 500잔 있죠? 맥주 먹을 때 먹는 이 500잔에다가 저 음료수를 따랐더니 1컵이 나오는 거야, 한 컵이. 그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그럴 수도 있죠. 그래서 이 내용 연수는 여러분, 분식할 때도 활용이 될 수 있죠. 아까 얘기했잖아. 이거 5컵이 아니라 저는 이거 한 컵으로 먹을래요. 이럴 수도 있잖아. 이럴 수도 있잖아. 그럼 10,000원이 떨궈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 연수를 가지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국가가 내용 연수표라는 걸 만들었어요. 이해되셨죠? 그게 뭐냐면 기준 내용 연수다. 되셨죠? 기준 내용 연수다. 대신 저는요 진짜 이 컵으로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기업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알았어. 그래 무조건 5컵에 먹으라고 하는 거는 오바지. 왜냐면 한 컵, 이 컵으로 한 컵, 조그마한 컵으로 먹으면 기별이 안 갈 수도 있잖아. 그죠? 그래서 기준 내용 연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25%한 것까지 내가 허용해 줄게. 25% 별표.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우리 회사가 저기 바닷가 근처에 공장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 지역에 공장이 있는 그 기계장치와 바닷가 근처에 있는 기계장치는 부식도 더 빠를 것이고 막 바람도 많이 불고 그 막 소금기 있는 거에 쇠가 닿으면 부식이 빨리 진행되잖아요. 그죠? 그런 기업이 분명히 있었어요. 또는 저는 차량 운반구가 있는데 A라는 사람은 차를 애지중지로 써. 그래서 놈들은 5년 탈 걸 저 사람은 한 2, 30년 타죠. 근데 어떤 사람은 난폭해, 거칠어. 이런 운전자는 어떻게 돼요? 감가가 빨리 되겠죠. 빨리. 그래서 저도 어린이들을 한 명씩만 낳았으면 감가가 덜 됐었을 텐데 어린이들 원투를 한 방에 낳느냐고. 그죠? 감가가 다 됐어요. 지금 잔존가격밖에 안 남았다. 웃으세요, 여러분들. 웃어요. 이럴 때 웃죠. 언제 웃어. 그죠? 그리고 입 다물고 수업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입 다물고 수업하면 이빨 썩어요. 자, 아셨죠? 요렇게 해서 내용 연수는 기준 내용 연수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 정해져 놨다. 국가가 왜 내용 연수를 가지고 비용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너무 타이트하게 딱 정해 놓으면 감가가 빨리 되는 경우도 있고 덜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 기준 내용 연수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범위 한도 내에서 네가 뭐해라? 신고해서 써라. 그게 신고 내용 연수입니다. 자, 제 거 교재는 396페이지고요. 위에서 세 번째 줄 이때 유형 고정자산 중 찾으셨나요? 찾으셨죠? 거기다 밑줄 그을게요. 건축물 등과 업종별 자산에 대하여는 기준 내용 연수의 25%를 가감한 내용 연수로 내용 연수를 변경하여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뭐라고 부른다? 신고 내용 연수라고 한다. 거기까지 밑줄 그어놓으시고요. 여러분들 예제 3번에 보시면 신고 내용 연수의 범위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잠깐 문제 읽고 음미해 보세요.
자, 문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자, 예제 3번이고요. 신고 내용 연수의 범위 해서 기준 내용 연수가 5년과 20년인 유형 고정 자산에서 신고 내용 연수. 자, 어디다가 동글맹이 칠할 거냐면 지금 문제상에서는 기준 내용 연수를 주어졌죠. 기준을 딱 준 거야. 너는 5년 써. 너는 20년 쓰라고. 하지만 이걸 다 쓸 수도 있고 덜 쓸 수도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25%. 그래서 5년은 4년에서 6년까지 네가 신고해서 쓰시면 되고요. 20년짜리는 15년에서 25년까지 신고하셔서 쓰시면 됩니다. 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요거 푸는 문제는 실익이 없어서 제가 일단 패스할 거고요. 거의 시험 문제 저는 본 적이 없어요. 출제된 게. 물론 이제 경진대회라든가 심하게 어려운 문제 하나 나오면은 그때 나올 수 있겠죠. 일단 저는 패스할 거고요. 교재는 402쪽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중요해요. 교재는 402페이지고요. 즉시삼각, 즉시삼각의제, 감가상각의제 얘는 별 표시를 할 거고요. 얘는 제가 기말고사 때 시험 문제 낼 거예요, 여러분들. 5방 중요해서. 자, 일단 제가 책에 나와 있는 걸로 보시면 여러분들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제 거대로 일단 정리를 했습니다. 자, 가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자, 여러분 즉시삼각이라는 건 뭐냐면 즉시 감가상각한 걸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즉시삼각의제는 뭐냐면 똑같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첫 번째 거랑 두 번째 거 있죠. 즉시삼각이나 즉시삼각의제나 같은 말이고요. 감가상각의제만 틀려요. 그래서 우리 교재는 즉시삼각, 즉시삼각의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거기 가운데 보시면 그림 그려져 있는 아이 있죠. 세무서라고 써져 있는 아이. 전액 송금 인정. 즉시삼각의제는 감가상각비, 그러니까 비용 감가상각한 걸로 간주해서 대신 얘는 시부인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 차이예요. 다시 즉시삼각의제는 즉시 삼각한 거. 여기서 말하는 삼각은 감가상각을 의미합니다. 대신 얘는 이게 중요한 거야. 전액. 묻고 따지지도 말고 한도 계산 상관 안 합니다. 무조건 전액 다 비용이고요. 즉시삼각의제는 뭐냐면 그래 알았어. 네가 바로 감가상각한 걸로는 간주하겠는데 너는 뭘 해야 된다고? 시부인 계산을 하란 얘기예요. 차이점은 얘는 한도 없이 전액, 얘는 시부인 한도 계산을 해서 송금 불산입이 나오면 한도 초과가 나오면 뭐 하겠다? 송금 불산입 시키겠다. 그까지는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즉시삼각은 전액 송금 인정, 즉시삼각 의제는 일단은 비용으로 인정해 주지만 한도 계산에서 초과가 나면 송금 불산입 시킨다는 거 되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즉시 삼각 전액 송금 인정되는 건 뭐가 있냐면 소액자산이에요. 그래서 거래 단위별로 100만 원 이하인 감가상각 자산이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팁을 하나 드리자면 비품이 있고요. 소모품이 있고요. 비품이 있고요. 여기 소모품이라는 게 있죠. 소모품비. 소모품비가 있고요. 자, 여러분들 일단은 비품으로 떨 것이냐 소모품비로 떨 것이냐 요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기준이 여기 법인세법에서 나온 거예요, 여러분. 다시 여러분 제가요 에어컨을 샀는데 100만원짜리를 샀어. 그거 비품 떱니까? 아닙니다. 소모품 떱니다. 그냥. 여러분 이거 비품으로 떨면 번거로워요. 왜요? 감가상각을 해야 되잖아요. 100만원을 5년 동안 감가상각 비용 찔끔찔끔 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법인세법에는 그냥 소액 자산 그 기준이 얼마라고요? 100만원 이하인 것은 뭘로 떨어라. 그냥 소모품 비로 떨어라. 요게 그 뜻입니다, 여러분들. 대신 100만원을 초과하면 100만 10원부터는 뭘로 가라?
비품 자산으로 가라. 그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했어요. 요것도 기억해 놓으시고요. 두 번째는 단기 사용 자산이다 라 그래서 책이 없을 수도 있어요. 시험 기기, 뭐 공구, 금형, 가구, 간판, 전화기 같은 거 얘는 단기 사용 자산이라 그래서 그냥 비용 떨어라. 솔직히 여러분들 실무 가시면 자산으로 처리를 해버리면 유보라는 게 발생을 해요. 우리 했잖아요. 그죠? 그럼 관리를 해줘야 돼. 자적을 또 관리해줘야 되고 유보는 또 언젠가는 반대의 세무 조정으로 어떻게 돼? 없어진다 그랬잖아요. 그럼 또 그거 정리, 관리, 생각, 기록 이해되셨죠? 그 다음에 소액의 자본적 지출액이라 그래서 요거는 올해 세법이 개정됐죠.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개정된 세법만 따로 정리해 드렸던 적이 있었죠. 요거는 별표해 놓으시고요. 여러분들은 교재, 제 거 교재 403페이지인데요. 그 작년 교재 쓰시는 학생들은 요게 아마 300만 원으로 돼 있었을 거예요. 그죠? 요거 600만 원으로 일단 수정. 그래도 올해는 세법이 크게 많이 변경이 안 돼서 작년 교재 쓰셔도 상관없을 정도로 무난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아마 거의 여러분들 2학년이라서 거의 복학생들 빼고는 다 요걸로, 그죠? 요거 좀 수정해 주세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 이제 많이 나오겠죠. 세법이 개정이 되면, 항상 6월 지나고 나서 하반기 시험부터는 개정된 이론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것도 팁으로 좀 알고 계시고요. 600만원 미만 소액 수선비 요것도, 즉시상각 의제로 들어가서 계산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미상각 잔액의 5% 미만 수선비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3년 미만의 주기적인 수선비. 그러니까 수선을 여러분들 주기적으로 해요. 그죠? 그런 경우들은 금액과 상관없이 그냥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요거는 조금 여러분들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아무튼 600만 원 미만의 소액 수선비도 전액 송금 인정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미상각 잔액이 5% 미만 수선비.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얘랑 얘랑 묶어 놓으실래요? 이렇게. 자, 봐봐. 여러분 600만 원 미만이 소액이야? 이럴 수도 있죠, 여러분들. 그죠? 근데 이거 할 수 있어요. 엘리베이터 같은 거를 하나 내가 5천만 원 주고 엘리베이터를 하나 했는데 갑자기 망가진 거야. 그럼 수선비가 발생하잖아요. 그죠? 그럼 600만 원 넘을 수 있지. 엘리베이터나 이런 거. 그런데 그럼 600만 원이 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롯데타워 있죠? 롯데타워. 롯데타워 입장에서는 여러분들 한번 수선하려 그러면 600만 원이 넘겠지? 그러지 않을까요? 넘고도 남지. 그래서 그때는 요 수선비로 가는 거야. 미상각 잔액의 5% 미만이란 얘기지.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가 나는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30억보단 더 가겠지만 30억이래. 그러면은 롯데타워가 지금까지 미상각, 감가상각 안 한 게 30억이래. 그럼 30억에 5%를 계산해봐. 빨리 해보자 지금. 갑자기 궁금해졌네. 그죠? 수업하다가 궁금해졌어요. 자, 예를 들어서 롯데타워가 2020년 결산 이 시점에 미상각 잔액, 상각을 안 한 게 30억이라고 가정해보자. 30억 곱하기 5%. 계산기 들고 두들겨봐. 그럼 1억 5천인데요, 여러분들? 그죠? 1.5. 1억 5천만 원만큼 뭐가 발생해? 수선비 요거까지는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고요. 중요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이거 좀 정리해야 해. 오방지게 정리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간다고요? 600만 원 미만의 소액 수선비는 그냥 비용 인정해 줄 거고요. 대신 롯데타워나 63빌딩이나 이렇게 거대한 건물들은 수선비가 600만 원보다 더 들 거 아니야. 그때는 뭘로 따진다고? 미상각 잔액. 그거에 5%까지는 인정해 준다. 꼭 기억해 놓으세요. 오늘 중요했어요.
자, 별표 이렇게 할게요. 자, 이제 마지막. 그러니까 즉시삼각 의제나 즉시삼각이나 그냥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되고요. 대신 의제자가 들어버리면 대신 나중에 뭐는 들어갈 거라고 감가상각. 그러니까 여기 즉시삼각을 뺀 나머지는 어디에 들어간다? 즉시삼각 의제에 들어간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즉시삼각 의제가 뭐가 있을까? 또 안 해줄 수가 없네. 요것만 딱 하고 끝내기에는 안 되잖아. 우리가 또 수업을 이렇게 대충대충 할 수는 없지. 뽀다구가 있는 뭘 배우는데? 법인세를 배우는데 대충대충 할 수 있다 없다. 제가 교환에다가는 요거 써서 올려드릴게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요거 있죠, 요거요. 시부인 계산이 필요하다. 그럼 얘네들을 뺀 나머지는 다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그게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자면 취등록세. 토지를 사면서 여러분들 취등록세를 내가 모르고 세금과 공과로 떤 거야. 그럴 수 있죠? 그렇잖아. 그럼 걔는 네가 감가상각 한 거, 취등록세는 토지는 감가상각 안 하니까 또 이거 건물로 바꿔야겠다. 건물 살 때 취등록세를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을 냈단 말이에요. 건물을 사면서 그 1억은 어디에 들어가요? 전액 송금 인정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네가 감가상각 한 걸로 간주해서 시부인 계산하겠다는 얘기예요. 법인세는 용어가 어려워. 그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 꼭 기억해 두세요.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부분 감가상각 의제 가볼게요. 여러분 이거 헷갈리지? 즉시상각 의제와 감가상각 의제가 겁나 헷갈리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5박 많이 나와요. 뭐 TAT 1급 이론 문제에서도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이런 거. 자, 감가상각 의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감면되는 법인이 교재 한 장 넘기시면 404페이지 감가상각 의제 맨 위에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세가 면제되는 감면법인이 있어요. 당해 면제 감면 기간에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감면을 많이 받으려면 그 각사소 있죠. 각사소가 많이 나오면 감면도 많이 해주거든요. 이 각사소에 의해서 각사함년도 소득금의 그 기준에 의해서 감면을 많이 해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익이 많이 나오면 그 이익에 따라서 감면율을 곱해서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떡하겠어? 비용을 안 떠는 게 유리하죠. 그렇잖아. 이익이 많이 내주면 거기에 곱하기 뭐 50% 감면, 60은 60% 감면이니까 이 이익에 따라서 뭐가 늘어나? 감면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떠는 거야. 못된 거지. 그죠? 그래서 읽어볼게요. 감가상각비를 계상하지 않다가 감면 기간이 끝나고 밑줄 쫙 그으세요. 법인세 부담이 커진다는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또 넣어버리는 거야. 왜? 감가상각비는 임의상각이라고 그랬잖아요. 넣었다 뺐다 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만약에 감면법인이 감가상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해요. 그걸 우린 뭐라고 불러? 감가상각 의제. 감가상각 한 것으로 보겠다는 얘기예요. 완전 중요했습니다. 자, 즉시상각 의제는 뭐냐면 즉시 네가 감가상각 한 걸로 보겠다 그 뜻이고요. 감가상각 의제는 뭐라고? 감면을 많이 받으려고 일부러 감가상각비를 계산 안 한단 말이야. 그랬다가 감면기간 끝나고 이 감가상각비를 넣을 수 있죠. 결산조정사항이니까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무조건 감면법인은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안 하잖아요. 넣어요. 세무조정할 때 안 넣을 수가 없다. 알았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해서 오늘 저는 지금 10주차 강의를 찍고 있고요. 자, 참고로 요 문제는 재경관리사 문제를 제가 풀어보려고 캡처해서 올려놨고요. 요거는 다음 주에 풀어보고 맞추도록 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